저희가 어떤 뷰티크를 배워보게 될까 했는데 내면의 아름다움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너뷰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너뷰티를 소개해주실 이주희 강사님 네. 모셔봤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주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너뷰티가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너뷰티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너뷰티는 나의 마음에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거, 그다음에 나의 이런 행동을 조금 돌아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이걸 딛고 일어나고 나의 그런 마음의 근력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누실 부분은 우리 배우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요즘 참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지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은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잘 안 했던 생각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배우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했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왜 시작하게 됐지? 어렵죠? 네. 제가 지금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나는 이 일을 이런 이유로 시작했어요 라고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배우님도 대답을 선뜻하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거고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저랑 찾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고는 늘 생각을 하는데 늘 방향성도 바뀌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늘 변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정해져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매 순간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내가 하는 생각들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 두 가지, 왜 배우라는 직업을 시작하셨는지, 두 번째로 내가 배우로서 어떤 배우로 성장하고 싶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님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기 전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사례 하나로 알려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우리 배우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도시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공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뭘 이렇게 공사 열심히 짓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장을 들여다봤더니 3명의 인부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3명의 인부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은 너무 궁금했어요. 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데 다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명의 인부에게 각각 찾아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인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화를 내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있는 인부에게 다가가서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말 시키지 말아요. 힘드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돈 벌고 있다고. 네, 돈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인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아주 힘든 표정이었었어요. 지친 표정으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벽돌공에게 가서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요? 벽돌 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준 거죠. 이제 마지막 벽돌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왠지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웃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벽돌공 화를 내고 있었고 두 번째 벽돌공 지쳐 있었는데요. 세 번째 벽돌공은 우리 배우님 말씀처럼 웃고 있는 표정으로 콧노래, 휘파람을 부르면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배우님이 가서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벽돌공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지금 진짜
크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어요. 제 아이가 5살인데 5년 후에 성당이 완성되면 전 아이랑 같이 와서 이 성당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같이 만든 성당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5년 후가 너무 기대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3명의 인부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화를 내고 한 명은 지쳐 있었고 한 명은 휘파람을 부르고 있었던, 다르게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배우님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더 미래를 더 멀리? 맞아요. 아까 배우님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일과 직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까요? 일을 하는 명칭이 직업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은 모두 다 직업은 아니고요. 일은 우리가 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모두 다 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직업은 일을 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고요.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자아실현을 하면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네. 조금 전에 했던 그 짧은 이야기 안에 아주 강한 이론이 하나 숨어 있어요. 탄탄한 이론이 하나 숨어 있는데 저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직업이 가지는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3가지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생업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하죠. 생업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생업의 가치만으로 일을 하는 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경력의 가치예요. 경력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째 가치를 알아볼 건데요. 소명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명의 가치는 뭐냐면 지금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이익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게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생업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경력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소명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3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3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생업의 가치는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게 되어 있고요. 경력의 가치는 우리 배우님처럼 차근차근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완수하다 보면 쌓여지는 거죠. 이 소명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일을 즐겁게 하지 못해서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정을 떼고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소명의 가치, 내가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선 조금 더 미리 찾아야 되는 소명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펜과 프린트물을 준비해왔거든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 줄에다가는 뭘 찾으실 거냐면 지금 일단은 좀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생업의 가치는 가장 단순하게 잡으면 돼요. 그냥 배우라는 일 자체를 생업의 가치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력의 가치로 놓고 볼게요. 왜냐면 이제 모델 그냥 단순하게 유명해지신 분이 아니라 영역이 확고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송인. 가장 중요한 이제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2가지도 어려웠는데 더 빡셀 것 같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찾아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배우님이 생각하는 소명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다음 내 스스로도 깊이 있게 성장을 하는 사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는 거로 하고요. 네. 우선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스스로가 가치롭다고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거 맞죠?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명적인 가치가 없으면 내가 예쁘게 나오고 내가 멋있게 나오는 것밖에 관심이 없겠죠. 실제로 내가 멋있게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 행복한 거가 아니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 줄 때 일의 가치를 좀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쁘게 나고 하는 것도 행복해요. 그죠? 네, 배우니까 이쁘게 나오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목적이 있진 않더라는 거.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소명적인 가치를 만들어 봤고요. 이 소명적인 가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찾으면서 소명하고 얼마만큼 일치되는가를 보면 소명적인 가치를 잘 만들었는지, 만약에 소명적인 가치를 잘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시간에 수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이너뷰티 참 중요해요, 진짜. 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 때부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너뷰티.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명적인 가치, 경력의 가치, 그다음에 생업의 가치 알아봤는데요. 생업의 가치나 경력의 가치 얘만 수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일이 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실수했다거나 할 때 자책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작아지는 네, 느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금방 무너지고 금세 흔들리고 막 이런 거. 아, 뷰님들 저희가 생업, 경력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저희가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